자, 크레타 섬의 미노타우루스. 음,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죽여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네, 크레타 지역이 주도하던 이 에게해에서의 패권이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와요. 자, 당시 요 그리스에서는 여러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많았어요. 우리 이 그리스가 가보면은 강원도 비슷하다 그랬죠, 지형이. 산이 많고 농사가 잘 안 돼요. 좀 척박해요. 대신에 강원도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강원도보다는 더워요. 네. 강원도는 춥잖아요. 그죠? 서늘한데 여기는 적도랑 더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어, 제주도는 그래도 좀 뭐랄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 넘어 산은 아니잖아요. 한라산 하나만 이렇게 쭉 화산섬인데, 이 지역은 이제 산 넘어 산. 예. 굉장히 땅이 비좁아요. 여기 수천 개의 도시국가가 있었다 그랬죠? 예.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국가들도 많고, 유명한 도시국가들만 해도 수백 개는 됐단 말이에요. 그 여러 도시국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폴리스라고 한다 그랬죠? 자, 아테네 자, 이 그리스 지역에 많은 폴리스들이 있었는데, 이거 왜 안 움직여? 네. 와, 튕겼다. 선생님, 근데 지금 유튜버 촬영 중이잖아요. 왜 이것도 다 찍히는 거예요? 이것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목소리도 나오겠지. 그냥, 네. 다 기록했어. 아이, 잠깐만 있어. 끝나고 구독할게요. 끝나고 구독할게요. 자, 그래서 봐봐. 선생님 봐봐. 왜 안 움직이지? 자, 이 미케네, 이 여러 폴리스 중에서 이 지역에서 처음에 좀 주도권을 행사하던 폴리스는 미케네였어요. 자, 우리 그 자기 외할아버지를 원반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린 영웅. 네. 페르세우스, 그쵸?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가 다나이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다녔던. 그 페르세우스가 시조로 알려져 있는 이 미케네가 이 초기에 제일 그리스에서 좀 강력했어요. 미케네를 이끌었던 미케네 당시 이제 왕은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었죠. 아가멤논의 동생은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었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당시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의 왕비가 레다였죠. 레다가 백조로 변한 제우스랑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알이 있었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두 자매가 트라고 헬레는. 맞아요. 클리타임 네스트라랑 헬레네였죠. 둘 다 이뻤는데 헬레네는 그리스 최고의 미녀였죠. 이 헬레네가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수많은 그리스에 있는 폴리스들 남자들이 구혼을 하러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자, 근데 너무 쟁쟁한 상대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전쟁 날 분위기였죠. 그래서 꾀가마는 이타카 섬의 왕 오디세우스가 어차피 나는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당시 스파르타 왕이었던 틴다레우스한테 제안을 하죠. 자, 여기 지금 헬레네에게 구원하러 온 여러 이 남자들이 다 이렇게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다투다 보면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헬레네 보고 남자들을 선택하자고 제안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예쁜 헬레네가 이 많이 온 남자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하나 고르죠. 그 신랑감이 아가멤논의 동생이었던 누구? 메넬라우스였죠. 메넬라우스는 선택받은 남자예요. 자,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와 결혼이 성사됐어요. 오디세우스가 틴다레우스 왕한테 이런 꾀를 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고혼 배열에서 빠질 거고 대신에 당신의 딸이 아니라 당신의 조카였던 페넬로페를 자기한테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꽝 대신 닭으로 이 헬레네의 구혼 대열에서 빠지게 되고 틴다리우스 왕의 조카였던 페넬로페와 결혼을 해가지고 텔레모커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자,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내건 그 구원자들의 조건, 그러니까 헬레네가 구원자를 고르는 대신에 헬레네가 그 남자를 고르게 되면
여기 헬레네에게 청혼했던 여러 남자들이 헬레네와 헬레네가 고른 남편 사이의 그 결혼 관계를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죠.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 자, 바다의 여신 테티스라는 여신이 있었죠? 예뻤죠? 제우스가 좋아했는데 테티스랑 결혼할 엄두를 못 냈어요. 신탁을 받아봤더니 테티스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한번 밀어내고 최고 권력자가 된 제우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테티스를 이제 결혼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자기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신들한테 주기는 테티스가 너무 예쁘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 인간에게 테티스를 시집 보내죠. 자, 불멸의 여신 테티스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인간, 푸티아의 왕이었던 펠레우스를 결혼을 시켰죠. 최고 권력자 제우스가 주관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온갖 신들이 다 참여했어요. 초대받지 못한 신,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죠. 에리스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슬그머니 그 결혼식에 와가지고 그 식탁상 위에다가 황금 사과를 하나 던져놨죠. 그 황금 사과에 적혀있던 얘기, 예쁜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사과를 두고 다퉜는데 제우스한테 가서 누가 제일 예뻐요 물어봤더니 제우스가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고 이 트로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대산, 이대산의 양치기 파리스한테 이 판단을 맡기죠. 자, 파리스는 이 트로이의 왕이었던 프리아무스와 왕비 헤카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자, 근데 프리아무스와 헤카베가 자식을 낳을 때, 어, 이 아이가 트로이를 불바다로 만든다는 신탁이 있어가지고, 이 어린 파리스를 이대산에다가 버렸죠. 자, 버려진 파리스인데, 이 목동 눈에 띄어가지고 양치기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파리스는 자기가 왕자인 걸 모르고 자라게 되죠. 자, 그리고 프리아무스와 헤카베 사이에서는 이미 파리스 말고도 몇몇 자식들이 있었는데, 제일 엄친아, 얼굴 잘생기고 싸움 잘하고 성격 좋고 헥토르란 맏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큰딸은 카산드라란 딸이 있었죠? 자, 이들 다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얼굴이 예쁘다 그랬어요. 카산드라는 아폴론 신의 예쁨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아폴론 신에게 잘 웃어주지 않고, 자, 아폴론 신에게 냉랭하게 대했기 때문에 아폴론 신이 한 번 준 예언 능력을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어가지고 카산드라가 예언을 하되 아무도 카산드라 말을 믿지 않게끔 저주를 퍼부었죠. 네. 그런 형제들이 있는 이 파릭스, 또 막내 동생으로 예쁜 폴릭스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파릭스는 이제 이대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자, 이제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여신들이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는 누가 제일 예뻐 물어봤더니, 자, 파리스가 누굴 골랐어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골랐죠. 헤라는 부와 권력을, 자, 아테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자,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선물로 주겠다 그랬죠. 자, 보통은 망설일 법도 한데, 파리스는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자, 그리스 최고 미녀를 선택을 했죠. 전쟁에서 이길 자, 선생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0대, 20대 남자들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은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대, 40에 접어들게 되는 나이인데 10대, 20대 남자들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 잘 들어주세요. 최악이에요. 네. 멍청하다고. 네. 아테네 그 지혜를 얻으면 전국에 다 정복시켜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미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죠. 골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여인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제일 예쁜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0대, 20대 때 대부분의 남자가 다 그래요.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시거나 하시면은 참 그런 미련하거나 멍청한 행동들을 하는 남자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욕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현명하게 된답니다.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런 주의라고 생각하셨어요? 선생님 10대 초반에는 조금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아버지 봐봐요. 너희 아빠들 봐봐. 얼마나 현명해요. 그죠? 네. 우리 아빠가 현명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버지들은 현명해요. 너희 아버지들은 다. 예. 저희 아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자, 네. 근데 이거 없어요. 자, 엄마가 아빠 굉장히 또 현명,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며칠 전에 우리 아빠 사랑하시잖아요. 그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학교에 잠시만 타가지고 엄마 지가 엄청 많았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 가정이 많네. 자, 그래서, 자, 이 아프로디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짜 그리스 최고의 미녀를 파리스에게 소개시켜주는데 그리스 최고의 미녀가 하필이면 유부녀였죠. 그 여자는 메넬라우스와 이미 결혼한 헬레네였죠. 자, 파리스는 이 이후에 트로이에서 열리는 활쏘기 대회에 참가해. 파리스가 얼굴 잘생기고 활 잘 쐈다 그랬잖아요. 여기 참가해가지고 자기 기량을 유감없이 뽐내요. 그래서 이 트로이 왕이었던 프리아무스와 헤카베가 저 활쏘기의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이 딱 보고는 자기가 과거에 버렸던 아들이라는 거를 바로 눈치를 챘죠. 그래서 파리스는 양치기 신분에서 순식간에 다시 왕자로 이제 궁에 들어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왜 없나? 정말 인성이 없어지네. 자, 근데 파리스가 왕자가 돼서 이제 궁으로 다시 돌아올 때 파리스의 누나였던 카산드라가 이거를 반대하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파리스를 트로이로 불러들이게 되면 파리스가 분명히 트로이를 불바다로 만든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카산드라의 얘기를 누구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아폴로의 저주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트로이에서 그리스의 스파르타 지역으로 외교 사절을 보내요. 여기에 왕자였던 파리스가 참여했고 가서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를 만나죠. 당시 스파르타 왕이었던 메넬라우스는 할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스파르타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 파리스가 헬레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둘은 불륜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서 트로이로 데리고 오죠. 네. 자, 그리스 이제 메넬라우스는 스파르타 돌아왔더니 자기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알아봤더니 파리스가 데려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트로이를 치고 싶었는데 스파르타 혼자 힘으로는 트로이에게 맞서는 것은 역부족이었어요. 열받아서 자기 형이었던 강력한 나라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을 찾아갔어요. 아가멤논은 이전부터 트로이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이렇게 억울하다고 와서 하소연하니까 동생을 달래주는 척 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트로이로 쳐들어가기로 해요. 우리 오디세우스가 이전에 헬레네에게 구원했던 사람들과 했던 약속이 있었죠. 자, 메넬라우스와 헬레네의 결혼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구원자들이 이제 처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구원자들이 그 약속 아래 다 모여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기로 계획이 됐는데 문제는 오디세우스가 꽤가 많다 그랬죠? 치지 마. 전쟁 전에 신탁을 받아봐요. 자, 신탁의 내용을 받아봤는데 오디세우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나온 텔레마코스, 아내랑 아들이랑 멀어져서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 전쟁 나가서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온다면 전쟁 나가고 싶겠어요? 뭐? 자, 그런데 그 전쟁을 안 나가려고 오디세우스가 미친 척을 했죠. 자, 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을 때 밭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었는데 메넬라우스가 이걸 찾아가 와서는 이게 눈여겨보다가 오디세우스가 미치지 않았다는 거를 느낌을 이제 확신을 하죠. 그래서는 이 소 뒤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을 가는데 쟁기는 그 쇠로 만들었죠. 날카롭단 말이에요. 땅을 갈아엎기 때문에. 그 아래다가 오디세우스 아들이었던 텔레마코스를 데려다가 거기다 놓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디세우스가 미쳐가지고 쟁기를 끌고 가면은 그 아들이 다 죽겠죠. 자,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미친 척하고 소를 끌고 가다가 자기 아들을 찌를 때쯤 되자 갑자기 소를 멈추죠. 자, 이래서 오디세우스가 미치지 않았다는 게 탄로가 나죠. 결국은 메넬라우스는 오디세우스를 설득해가지고 트로이와의 전쟁에 참여를 시켜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에 참여를 이제 결심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리스 최강자가 필요해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언젠가는 죽는 인간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킬레우스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킬레우스는 인간이죠. 아킬레우스는 언젠가는 죽는 인간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이라서 엄마 테티스는 아들이 죽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흐르는 강, 스틱스 강에 깐난하게 아킬레우스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당구죠. 자, 그래서 발목 제외하고 아킬레우스는 99%가 불사였죠. 근데 1%의 그 안타깝게도 발목이라는 약점을 가진 채 아킬레우스가 그리스에서 자라게 되는데, 네, 킬레스건의 그 이름도 맞아요, 맞아요. 그 아킬레스건 여기 발목 뒤에 있는 그, 네, 힘줄을 얘기하죠. 근데 발목만 타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발목 치고 여기 죽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신화니까요. 자,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그 전쟁에 아킬레우스가 이제 어느덧 늠름하게 자라가지고 강력한 청년이 되는데 힘도 아주 세고 무기도 잘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가 꼭 필요했어요.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킬레우스의 엄마 테티스가 신탁을 받아봤더니 아킬레우스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불멸의 명성을 얻는 대신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테티스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에 참여를 안 시키려고 얼굴이 예쁘장한 아킬레우스를 머리를 기르게 해서 여장을 시키죠. 그 다음에 스키로스 섬, 예, 그 스키로스 섬에다가 몰래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 스키로스 섬의 왕은 여러 공주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공주들이 사는 궁전에 아킬레우스를 여장을 시켜 숨겨놨어요.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 스키로스 섬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아킬레우스를 너무 얼굴이 예쁘장해서 못 찾겠으니까 꾀를 또 냈죠. 네, 맞아요. 박물장수로 위장해가지고 자, 액세서리, 거울,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쫙 진열대에 놓고 한쪽에는 잘 드는 칼을 놨어요. 올리비오. 여자들은 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자들이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질 때 여장한 아킬레우스가 칼을 들고 쳐들었죠. 자,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를 대번에 알아채고 아킬레우스한테 전쟁에 나가자고 설득을 해요. 자, 아킬레우스는 못 믿어왔지만 자, 그 오디세우스의 강력한 설득에 또 넘어가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해요. 테티스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절대 안 돼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킬레우스가 자, 죽은 다음에 저 불멸의 명성을 얻는 거,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자,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돼요. 걱정됐던 테티스가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무기를 준비해주죠. 자, 과거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못생긴 아들이 태어났어요. 헤라가 내가 아든 아들 맞아? 해서 이 아이를 올림푸스에서 저 지상으로 던졌죠. 이때 이 아이가 렘노스 섬에 떨어졌는데 그때 절름발이가 됐다 그래요. 이 못생긴 아이는 헤파이스토스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다리도 절름발이고 못생겼지만 뭘 잘 달았어요? 쇠를 잘 달았죠. 그래서 무기를 잘 만들었는데 이 헤파이스토스가 어려서 버려진 거를 테티스가 데려다 동굴에서 길렀단 말이에요. 은인이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테티스가 찾아와서 무기를 만들어 달라니까 무기를 잘 만들어서 아킬레우스에게 준단 말이에요. 자, 아킬레우스는 이 무기들, 헤파이스토스가 준 이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네. 자,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 아킬레우스는 자기 친구를 하나 데려가요. 이 친구는 파트로클로스란 친구였어요. 이렇게 이름이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 남자죠? 파트로클로스도 남자였어요. 근데 친구면서 애인이었어요. 당시 그리스에서는 그 동성애가 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좋아하지만 남자도 좋아하는 네, 그렇게 이 양성애자였는데 자 아무튼 파트로클로스는 이 아킬레우스와 아주 좀 뭐랄까 좀 진한 관계였어요. 네, 네, 진한 그런 네, 남자들의 남자끼리의 그 우정을 좀 넘어선 네, 그런 관계였는데
파트로클로스는 그리스에 대한 애국심만큼은 아킬레우스보다 훨씬 높아요. 하지만 능력은 아킬레우스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전쟁이 임박해서 이제 전쟁을 나갈 때가 됐는데, 당시 미케네가 국력이 제일 셌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아가멤논이었어요. 이 아가멤논이 그리스 부대를 모아서 배를 가지고 이 트로이로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당시에 배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가려면 뭐가 불어줘야 될까요? 바람이 불어줘야 돼. 자, 이렇게 트로이 쪽으로 향하는 바람은 이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무슨 풍? 서풍이 불어야 돼요. 근데, 자, 서풍이 만약에 불지 않으면은 이걸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노를 저어서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바람이 꼭 불어줘야 되는데, 이 그리스 신들이 모시는 신들 중에서 달의 여신이면서 사냥의 여신이 있어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순결의 신이기도 한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리스 사람들이 신전을 잘 돌보지를 않고 관리를 안 했어요. 아르테미스가 화가 나서 바람 방향을 서풍으로 잘 불고 있던 바람을 동풍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 그리스 군대에 전염병이 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 군대가 완전 위기에 봉착을 했죠. 이때 아가멤논,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신탁을 받아봤더니 아르테미스 여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사령관의 큰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가멤논에게는 아까 아가멤논이 누구랑 결혼했다 그랬죠? 헬레네. 헬렌의 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랑 결혼했죠. 이 클리타임네스트라랑 아가멤논 사이에 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이피게네이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둘째 딸은 엘렉트라. 막내는 오레스테스. 남자예요. 딸 둘과 아들 하나. 자, 근데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면은 어떻게 할까요? 대상을. 죽어요. 죽인다 생각하고 얘기해. 죽인 다음에 태우죠. 예, 태워서 완전 까맣게 될 때까지 태워가지고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데, 그리스 전체 위해서 해야죠. 그죠? 오, 아주 냉정한 판단을 진영이가 했어요. 자, 그래서 아가멤논이 고민 끝에 자기 딸을 바치기로 해요. 자, 근데 이거 엄마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어땠을까요? 딸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낸다는데, 자,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는 절대 반대. 근데 아빠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피게네이아에게 잠드는 약을 먹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요. 자, 그리고 이제 불을 지피는데 그 아래 집단에 자, 이때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걸 보고 야, 그만하면 됐어. 진짜 딸을 바치겠다고? 자, 그래서 이피게네이아를 연기가 돼가지고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웹담섬에 자기 또 신전이 있었는데 자기 신전을 모시는 여사제로 이피게네이아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피게네이아는 페이드어웨이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르테미스의 화가 풀렸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전염병도 그치게 돼요. 자, 그리스 연합군이 마침내 트로이로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전쟁은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트로이에는 명장이 있었어요. 프리아모스 왕의 큰아들 헥토르. 자, 이 헥토르가 이끄는 트로이 군대가 워낙 잘 싸웠고 헥토르가 용맹했기 때문에 전쟁은 끝날 듯 끝나질 않고 10년을 끌어요. 자, 결국 그리스 연합군대는 여기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트로이가 공략이 안 되니까 트로이 주변의 조그만 도시 국가들을 점령해가지고 자, 트로이를 이제 포위할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당시 이 트로이 주변의 도시 국가 중에서 아폴론 신, 태양신 아폴론을 섬기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아폴론 신을 섬기는 사제가 크리세스란 사람이었어요. 크리세스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크리세이스라는 딸이 있었어.
저 나라에 성이 존재하겠네요. 조카로는 브리세이스라는 조카가 있었어. 이름은 똑같네. 자, 근데 이 주변 지역들을 공략하다가 아킬레우스가 그리스 군대에서 제일 세잖아요. 이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다가 다 점령을 하고 이 크리세스의 딸 크리세이스와 조카 브리세이스도 다 잡아요. 이 당시에 전쟁에서 적을 포로로 잡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가요. 여자들은 그쵸, 예쁘면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이 크리세이스, 브리세이스가 다 예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 크리세이스랑 브리세이스를 데려다가 이제 크리세이스는 이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에게 선물로 바쳐요. 그리고 브리세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져요. 자, 근데 크리세스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지금 뺏겼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세스가 이제 그 자기 딸을 뺏긴 상황에서 딸을 되찾고 싶어가지고 아가멤논을 찾아와요. 자기 딸을 돌려달라고. 근데 아가멤논이 딸을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크리세스가 믿는 아폴로 신이 있죠? 아폴로 신한테 기도를 해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든 제 딸을 좀 돌려주세요. 저 그리스 군대가 물러가고 제 딸을 돌려주게끔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간절함에 아폴로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 이 그리스 군대에 저주를 퍼부어요. 자, 일단은 그리스 군대에 또 전염병이 돌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따라는 거. 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군인들이 많이 죽고 자, 여러 이제 그리스 군대가 치르는 주변 국가와의 소규모 전투에서 계속 그리스가 지게 돼요. 자, 그래서 신탁을 또 받아봤어요. 아가멤논이 신탁을 받아봤더니 지금 저 크리세이스라는 여자 그리고 저 이웃나라 국가들의 여자들을 지금 마음대로 그리스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주가 내리고 있는 거니까 그 여자들을 다 그 부모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탁을 아가멤논만 들은 게 아니라 아킬레우스도 함께 들었어요. 자, 아킬레우스가 이 얘기를 듣고 아가멤논을 찾아가요. 크리세스가 요구하는 대로 맞고 와. 크리세스가 요구하는 대로 크리세이스를 자기 아버지 크리세스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아가멤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킬레우스한테? 네. 개소리 하지 마. 자, 이렇게 나왔죠. 야, 줄 거면 브리세이스를 돌려줘. 그리고 저 크리세이스는 못 돌려주겠고 브리세이스를 돌려주라고. 자, 아킬레우스는 나름 충성스러운 생각에서 그리스 군대 전체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아가멤논이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자기한테 한 거죠. 그죠? 자, 그래도 저주가 그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크리세이스를 크리세스한테 돌려주게 돼요, 아가멤논이. 근데 돌려주는 대신에 아킬레우스가 차지했던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가져간다. 사람을 보내서 아킬레우스의 여자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이 뺏어요. 아가멤논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겠죠. 자, 그래서 이때 손 내려놔. 자, 이때 그 아킬레우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트로이에 있는 요 바닷가에서 막 대굴대굴 부르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분노를 표현했다고. 네. 자,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표현하는 거를 엄마였던 바다의 여신 누가 들었을까요? 테티스가 듣게 돼요. 자, 이 테티스가 아킬레우스가 막 그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듣고 아들한테 와서 물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어떤 일이야? 자,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대답을 하죠. 지금 이렇게 돼서 아가멤논이 내 여자 브리세이스를 이제 뺏어갔다. 자, 그래서 테티스가 이 얘기를 듣고 자, 최고신 하늘에 있는 누구에게? 제우. 제우스에게 가요. 자, 제우스한테 가서
지금 내 아들 그 아킬레우스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자기 여인 브리세이스를 아가멤논에게 뺏겼는데, 자, 이거 아무래도 아니지 않냐. 내 아들을 위해서 그 브리세이스를 내 아들에게 돌려주게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좀 그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우스가 이때 테티스 여신의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했다 그래요.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여기 트로이를 일리온 지역이라고 산다 그랬죠? 일리온에 있던 산천의 초목들, 여러 나무들이랑 여러 풀들이 같이 덩달아서 바람에 휘날리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서사시기 때문에 문학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아무튼 제우스의 그 동의로 인해서 이제 제우스가 그 다시 또 그리스 군대가 어 주변의 여러 도시 국가들과의 조그만 소규모 전투나 이런 곳에서 그거 빼. 수업 들을 때 그거 끼고 있으면 어떻게 귀해. 계속 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도 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가멤논이 결국은 여차저차해서 브리세이스를 아킬레우스에게 다시 돌려주게 돼요. 자, 아킬레우스는 브리세이스를 돌려받았어요. 기분 풀렸을까요? 아버지를 죽일까? 자, 줬다 뺏는 게 어딨고 줬다 뺐다가 다시 주는 게 어딨어요. 기분 나쁘죠? 네. 죽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그 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이때부터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팔짱 끼고 이 전쟁이나 전투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아킬레우스가 방관자로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랑 전쟁을 치를 때마다 번번이 지는 거예요. 자, 이때 트로이의 그 헥토르라는 그 엄친아가 또 너무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 그리스 군대가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 게 반복이 됐어요. 자, 우리 아킬레우스가 혼자 전쟁에 온 게 아니라 친구도 같이 왔다 그랬죠. 동성애인. 누구? 파트로클로스. 파트로클로스 답답했어요. 자기 친구 아킬레우스가 빨리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기 화났다고 전쟁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애국심 넘치는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를 설득을 해도 안 넘어와요. 화가 안 풀려서. 자,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제안을 해요. 전쟁에 정작 안 나가겠다면 너 무기랑 갑옷을 나한테 빌려줘. 자,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그것만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가슴 갑옷, 투구, 방패, 그리고 창 이런 것들을 파트로클로스에게 근데 넘겨준단 말이에요. 파트로클로스가 이걸 입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불러다가 한마디를 해요. 자, 집중해. 자, 뭐라 그랬을까요? 어, 조심해. 조심해라. 그리고 저 트로이 성벽 근처까지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트로이에도 만만치 않은 장군들이 많기 때문에 트로이 성벽 근처까지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 장착을 풀셋을 하고 전쟁에 나가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장비빨을 템빨을 받아가지고 진짜 잘 싸워요. 이 트로이 군대를 잘 무찌르는데 장수들 뭐 사르페돈 여러 장수들 목을 댕강댕강 자르면서 활약하고 있다가 신이 나가지고 트로이 성벽 근처까지 갔어요. 죽었다. 자, 근데 트로이를 응원하고 있던 아폴론 신, 이 아폴론 신은 파트로클러스라는 이름 없는 아무개가 막 설치고 있는 꼴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트로이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헥토르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죠. 그래서 헥토르가 자, 이제 그 트로이 성벽 근처에 있다가 자,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은 누군가가 잘 싸우는 걸 보고 그걸 아킬레우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 파트로클로스랑 헥토르가 일전을 벌여요. 누가 이겼을까요? 토르. 아폴론의 지지를 받은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여버린다. 그리고서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파트로클로스가 뭘 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 장비를 가지고 있죠. 이 장비를 다 벗겨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입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체가 남았죠? 그 시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헬레네의 원래 남편, 메넬라우스 기억나죠? 이 메넬라우스가 시체를 뺏기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간신히 그리스 연합군이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지켜서 가지고 와요. 자, 헥토르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문율 중에 하나를 어겼어요. 일단은 남의 시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거나 잘못 건드리면 반드시 자기한테 안갚음이나 보복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파트로클로스가 입고 있던 그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가져갔죠? 자, 그런 식으로 욕을 보였는데, 아무튼 시체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리스 군대가 파트로클로스 시체를 가지고 갔어요. 아킬레우스는 자기 친구이면서 찐한 애인이었던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목격을 했어요. 자, 이걸 보자마자 아킬레우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자기 브리세이스를 뺏겼을 때 슬퍼했던 거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뒹굴뒹굴거리면서 슬퍼했단 말이에요. 이때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또 이 얘기를 듣고 바다에서 땅 위로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는 아들 울음소리가 워낙 크고 괴로워해가지고 혼자 올라온 게 아니라 아들을 달래려고 자기와 같은 바다의 여신 50여 자매를 데리고 같이 올라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저 브리세이스 뺏겼을 때는 테티스가 혼자 올라왔죠. 근데 이번에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을 때는 몇 명이 올라왔어요? 50명이 올라왔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호메로스라는 일리아스의 저자는 아킬레우스의 슬픔을 몇 배로 표현한 거예요? 50. 50배로 더 슬펐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테티스가 사정을 듣고, 자, 아들이 이제 몸부림치는 걸 보고, 아들과 아킬레우스와 테티스의 대화에서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 이제 전쟁에 나갈 거예요. 예. 테티스 걱정됐어요. 죽을까봐. 너 갑옷이랑 무기도 없잖아. 내가 구해다 줄게. 다시 헤파이스토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투구랑 갑옷이랑 무기를 준비를 해서 아들한테 가져다 주지. 자, 그 갑옷이랑 무기를 입고 아킬레우스가 마침내 전쟁터에 나가요. 자, 나가서 헥토르를 찾아요. 자, 근데 아킬레우스는 워낙 뛰어났죠? 그리고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감히 이제 트로이 군대에서 아킬레우스를 공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 때는 전쟁을 할 때 장군들이 걸어 다니거나 그냥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지는 않고 전차를 타고 다녔어요. 말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다녔는데 체리엇이라고도 하죠. 자, 당시 이제 아킬레우스가 두 마리 말 이끄는 전차를 이끌고 트로이성 근처로 가서 헥토르 나와, 헥토르 나와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 옛날에 봤었던 그 영화에 그죠. 자, 그래서 이때 헥토르가 성 밖으로 용기 있게 나와요. 다들 말렸어요. 싸우면 죽는다고. 근데 자기도 말을 타고 나와요. 전차를 타고. 자, 근데 막상 아킬레우스를 만나니까 헥토르가 어땠을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망을 가요. 막 기껏 나와놓고서 전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멀리는 안 가고 트로이 성 주변을 돌아요. 아킬레우스는 그걸 쫓아요. 트로이 성을 세 바퀴를 돌았다 그래. 몇 바퀴? 아니, 자, 아니 세 바퀴, 어? 트로이 성이 크죠? 자, 세 바퀴를 돌다가 이 헥토르가 순간 느껴요. 내가 싸우러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다시 다잡고 아킬레우스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하고 딱 말을 세워요. 자, 이거를 그냥 헥토르를 찌질이 겁쟁이라고 보면 안 되고,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 느끼죠? 너희도 만약에 무적의 상대 아킬레우스랑 싸운다고 생각해봐. 일기토로, 1대1로. 죽을 게 거의 뻔한 정도의 싸움인데,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데, 헥토르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극복을 했죠. 그리고는 아킬레우스와 1대1로 싸우게 됐어요. 자, 이 싸움에서 몇 번의 칼부림이 주고받아졌지만 결국은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를 이길 수가 없었죠. 아킬레우스가 헥토르 가슴에다 칼을 꽂으면서
헥토르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 발 뒤꿈치에다가 구멍을 뚫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밧줄을 달고 이 밧줄을 자기가 타고 온 전차 뒷바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이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트로이 성을 또 세 바퀴를 돌아요. 거 아니야? 자, 트로이 성벽 위에서 자기 아들의 싸움과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요. 예, 들어가다 자기 아들이 친한 그렇죠? 이게 웃기는 장면이 아니죠. 너희들 누군가가 너희 죽여놓고 너희 시체를 자동차 같은 데 끌고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너희 부모님이 그거 보고 어떻겠어요? 마음 찢어져요. 웃으면서 그럴까요? 너희 부모님도 기절하시겠죠. 아니면 같이 죽을 수도 있죠. 너무 슬퍼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승리를 만끽하고 이제 그리스 진영으로 헥토르 시체를 끌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 누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와요? 헥토르 아버지? 헥토르의 아버지 누구?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요. 자, 그리고 대뜸 아킬레우스 손등에다가 입을 맞춰요. 자, 그리고는 자기가 프리아모스라는 걸 밝히고, 자, 아킬레우스한테 대뜸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내 자식을 죽인 원수 손등 위에 키스를 했다네. 이거는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인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내 아들 헥토르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그 백발의 노인이 아들 헥토르의 시체를 가지려고 밤늦게 아킬레우스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손등에 뭐 했다고요? 키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처음에는 냉랭하게 시체를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 프리아모스가 그렇게 간곡하게 설득을 하면서 시체를 돌려주기로 해요. 자, 시체를 돌려받은 헥토르는 아들의 시체를 이제 트로이 성으로 데려간 다음에 자, 장례식을 치러요.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 트로이 사람들 장례를 어떻게 치렀을 것 같아요? 사람 죽으면? 우리 태어나?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재단을 쌓아놓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 직전에 그 시체 눈 있죠? 양 눈 혹은 시체 그 입속 안에다가 금화를 놔요. 금화를 왜 놓을까요? 가서 불려야 저승 가서. 맞아요. 이 당시 그리스나 요 트로이 세계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이승에서 스틱스강을 건너가지고 저승으로 가는데 저승의 신 하데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스틱스강을 건너려면 그 뱃사공 카론, 카론이라는 사람이 그 배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데려가 주는데 이 카론에게 뱃삭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는 집이나 왕족이나 귀족에서는 보통 시체 입속이나 눈 위에다 금화를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태우는데 자, 헥토르를 이제 화장하는 장면. 네. 요 장면이 방금까지 얘기한 선생님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뭐예요? 야, 일리아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헥토르의 장례식. 자, 근데 그 이 이후부터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헥토르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불타고 있을 때 헥토르의 시체가 아킬레우스가 그 장례식에 참여를 해요. 자기가 죽인 사람 장례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치를 돌려줬어. 이 당시에, 그쵸,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든 트로이든 뭔가 큰 세레모니라든지 이런 장례식이라든지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양측에서 전쟁을 중단해요. 네. 네. 이게 불문율이었다고. 그리고 같이 그 세레모니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는데 문제는 남자였던지라 이제 이 장례식 참여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 프리아모스 왕의 막내딸이었던 폴릭세네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이게지요. 자, 그리고는 폴릭세네를 가서 당시에는 전화번호 따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어디선가 만나자 그래요. 근데 이 장면을 자,
폴릭센의 오빠였던 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원흉 누구예요? 활 잘 쏘고 얼굴 잘생긴 겁은 많은 파리스. 파리스죠. 이 파리스가 폴릭세네랑 아킬레우스의 관계를 눈치를 채고 여동생 폴릭세네한테 물어요. 너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킬레우스 만나러 간다고 여동생이 다 얘기를 해요. 자, 파리스가 그 자리를 따라가가지고 뭐 잘 쏘죠? 활 잘 쏘죠? 활을 쏴서 아킬레우스를 맞히는데 아킬레우스의 약점 어디를 맞춰요? 발목, 발뒤꿈치를 맞힌단 말이야. 아킬레우스가 활을 맞고 결국은 죽죠. 그러면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으면서 그리스 군대에서도 최강의 사령관이 사라졌어요. 전쟁은 소강 상태. 그리스도 트로이도 서로 이길 수 없는 상태여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상황에서 그리스 군대가 갑자기 배를 타고 철수를 해요. 자, 철수를 할 때 그냥 철수한 게 아니고 이 해안가에다가 커다란 나무로 만든 말을 한 마리를 놓고 철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트로이의 목마예요. 자, 트로이 군대는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만세를 외치면서 그 트로이의 목마를 처음에 한동안 관찰을 해요.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그리스인들이 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우호의 기념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트로이의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트로이 목마가 들어올 때 이 트로이 목마는 분명히 함정이고 계략이다라고 간파했던 라오콘이라는 신관이 있었어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리고 라오콘의 두 아들. 이 라오콘과 두 아들은 이게 분명히 그리스인들의 계략이고 꾀니까 저걸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그리스를 지지하는 신 중에서 포세이돈 신이 있었어요. 이 포세이돈이 바른 말을 하는 라오콘과 그 두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바다뱀이 이제 라오콘과 두 아들을 칭칭 감게 해가지고 라오콘과 두 아들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죠. 자, 결국은 트로이의 목마가 트로이 안으로 들어와요. 워낙 목마가 크기가 컸기 때문에 트로이 그 성벽 문 위에 부분을 부셔야 될 정도로 트로이 목마가 그만큼 컸어요. 자, 근데 성벽을 부순다는 거는 방어를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벽까지 부셔가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트로이 목마를 안으로 들여왔어요. 자, 그리고 그날 밤은 파티, 술 먹고 잔치가 열려서 밤늦게까지 서로 먹고 마시고 흥겹게 10년 동안의 전쟁을 이겨냈다 기념했고 다 잠들었어요. 자, 모두가 잠든 사이 그 트로이 목마 그 안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오죠. 그리고 꾀가 많았던 사나이 누가 내려와요?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목마 안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오디세우스와 50여 명의 그리스 군대가 그 아래로 내려와가지고는 자, 잠자고 있는 문지기들을 다 죽이고 트로이 그 부서진 성문 외에도 나머지 성문들을 활짝활짝 열어 제낀다. 그리고는 잽싸게 자, 물러간 척하고 섬 뒤에 숨어있던 그리스 배들로 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고 그리스 배들은 재빨리 트로이에 다시 상륙해가지고 트로이 성으로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방심하고 있던 트로이의 프리아모스가 죽고요. 카산드라라는 프리아모스의 큰딸은 아가멤논의 노예가 돼요. 자, 그리고 파리스는 너희 헤라클레스라는 힘의 신 들어봤어요? 헤라클레스가 레르네네페 히드라라는 머리 9개 달린 그 독사를 죽이죠. 그 독사 죽일 때 독사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독, 이거를 묻혀놓고 나중에 잘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죽을 때 자기 부하한테 그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을 선물해 준단 말이에요. 헤라클레스의 부하 중에서 필록테테스라고 활을 잘 쏘는 부하, 히드라의 화살을 가지고 있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가 나중에 여기 파리스를 트로이에서 쏴서 죽이게 되죠. 클래스는 신인데 왜 죽었어? 그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긴데 자기에게 얽힌 저주를 풀고 올림포스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일부러 불에 태워서 죽게 만들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트로이는 함락이 되고 완전히 불타버려요. 이래서 본심이 눈물이 있어. 자,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 대부분의 나라 왕들은 빨리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문제는 꾀가 많았던 그 오디세우스.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죠? 20년 걸린다 그랬죠? 트로이 전쟁으로 10년 보냈고 몇 년이 남았어요? 또 10년이 남았죠. 자, 일찍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요. 그래서 집으로 못 돌아가고 10년 동안 헤매다가 겨우겨우 집에 돌아가는 여정을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의 뒤를 이어서 또 서사시로 만들었어요. 오디세우스의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오디세이아라고 불러요. 너희 어디로 여행 떠나거나 하는 것들을 오디세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뭐 클래식을 오늘 만약에 뭐 바흐, 핸델, 모차르트 여러 클래식을 소개합니다 할 때 클래식 오디세이, 클래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무슨 오디세이 하면 어디로 가는 여정, 먼 뭐 모험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오디세이야. 여기서 나온 얘기다.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 트로이가 불탈 때 트로이를 지지하던 여러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많았다 그랬죠. 트로이 옆에 다르다니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다르다니아 왕국의 왕이 안키세스라는 사람이 있어. 누구? 안키세스. 이 안키세스는 당시에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고 근데 안키세스가 젊었을 때 잘생겨서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아이네이아스. 이 아이네이아스는 이제 크레우사라는 자기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스카니오스라는 또 아들을 낳았죠. 자, 트로이가 불탈 때 몸이 불편했던 앙키세스, 아이네이아스가 자기 아버지 앙키세스를 업고 자기 부인 크레우사와 어린 아들 아스카니오스를 데리고 트로이 성을 탈출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크레타 섬 그리고 여기저기 또 천신 막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표류한 끝에 발칸 반도 옆에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라티누스족, 라틴족이라고 하는데 라틴족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세운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 아이네이아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